네, 최근에 지수는 상당히 하방 경직성이 강하고 기업 실적 역시 무척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반 투자자들의 수익률은 썩 좋지 않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전문가를 모시고 8월의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의해서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윤지호 리서치 센터장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지수는 굉장히 3,200에서 있고 또 코스닥도 1,050, 1,060에서 움직인 좋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네. 기업들 실적 아주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반 투자자들 수익률은 별로 안 좋다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 진단부터 해주시죠. 우리가 지난 주가 상승, 작년 이후에 강세장을 이끌었던 요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멘텀이란 단어죠. 그래서 뭐 유동성이 강화되는 모멘텀이 있거나 경기 정상화 모멘텀, 실적 개선 모멘텀 뭐 이런 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코로나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부 정책이 적절했었고, 그래서 경기와 이익 회복세도 굉장히 가팔랐던 거죠. 근데 문제는 코스피를 이를 앞서 반영해왔기 때문에 지금 와서 보면 이러한 두 가지 모멘텀, 유동성과 경기, 그러니까 실적, 이 두 개의 모멘텀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역사적 고점을 넘어서는 강한 랠리가 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좀 더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시는 게 1분기 실적도 이렇게 잘 나왔고 뭐 기저효과 때문에 치고 2분기도 그 이상의 이익 레벨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럴까? 이런 반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결국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주가가 이런 기대감을 좀 선반영해 왔고 또 하나 문제는 그러다 보면 이런 모멘텀의 감속, 다른 말로 피크아웃 가능성마저 대두되다 보니까 시장이 그렇게 좀 탄력적으로 강하게 치고 나가지 못하는 이런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한 가지 최근에 자꾸 이슈에 올라오는 것이 바로 원달러 환율인데요. 네, 오늘은 다행히 뭐 한 4원 20전 내려와서 1,150원에 딱 걸려 있습니다만 자꾸 1,150원 위로 올라가니까 외국인들이 또 네, 매물을 내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네. 최근에 나타나는 원화 약세 이런 현상을 앞으로 우리 주식시장과 연계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결국은 이것도 모멘텀이에요. 유동성이 계속 유입되는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데 개인 자금 갖고는 이제 좀 많이들 이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결국 우리가 좀 달러가 약해질 때 한국 증시에 외국인 매수가 많이 강하게 유입이 됐었거든요. 근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분명한 거는 미국이 제일 좋지 않습니까? 결국 코로나 백신 접종률로 보더라도 미국은 거의 50% 넘어가고요. 2차 접종까지 한 사람들이. 한국은 13%에 불과하고 뭐 이런 걸 봐도 그렇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번 주에 결국 FOMC가 있을 텐데 뭐 이번 주에 FOMC에서 큰 얘기는 안 나올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던 간에 우리가 이제 테이퍼링이라는 소위 그 좀 약간 정책 전환기를 앞두고 있는데 과거 2013년 5월과 6월에 그 결국 테이퍼링 직후 언급한 직후부터 어떤 변화가 있었냐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결국 글로벌 유동성이 미국의 자산을 선호했다는 거죠. 최근에 보시면 미국의 주가도 좋고 미국제 금리도 올라가고 달러도 강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 자산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높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흐름이 최근에도 반복되고 있다. 또 하나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우리는 크게 상관은 없지만 과거 2014년 8월에 모건 스탠리에서 처음 사용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프레자일 5죠. 그래서 그 당시에 좀 외환위기에 취약하거나 재정 적자가 많거나 이런 기업들 그 당시에는 뭐 브라질, 인도네시아, 인도, 뭐 터키 이랬었는데 상대적으로 약한 고리에 있는 국가, 약한 고리에 있는 기업, 약한 고리에 있는 개인 전부 다 좀 불안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얼마나 올라가냐보다 내 자신이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좀 취약하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론적으로 달러 강세가 3분기에는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이것은 결국은 정책 변화에 따른 어쩌면 당연한 수준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당분간 달러 강세가 유지가 된다면 외국인들에게 당분간은 큰 기대하기 어려울 그런 느낌도 네, 들고 있습니다. 다음에 결국 주가란 것은 실적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2분기 실적 전망이 이제 뭐 거의 중반까지 왔는데요. 오늘 SK 네, 하이닉스도 예상보다 좋은 실적
발표했습니다. 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반영을 조금 더디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2분기 실적 전망 한번 전반적으로 진단해 주시죠. 뭐 전반적보다 아주 단순화시켜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목요일이 되면 결국 우리가 시장의 상단을 못 열고 있는 이유가 삼성전자가 못 가서 아닐까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사셨는데 전자가 이제 이런 말이 나오면 불안해하는 거죠. 지금 상황은 아까 제가 이거 실적이 잘 나와도 앞서 반영한 건 아니겠는가. 또 하나 피크아웃 가능성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번 가이던스, 이번 2분기 실적이 아니라 아마 삼성전자가 이번에 3분기 가이던스를 줄 겁니다. 그때 어떤 스타일 취하냐. 예를 들어 이런 단어가 나오면 좀 안 좋을 거예요. 뭐 대외적으로 신규 폰에 집중한다. 뭐 이런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실제 판매 자신 없을 때 하는 말이거든요. 아니면은 뭐 출하량은 느는데 3분기엔 다소 주춤할 수 있다. 뭐 출하량 같은 게 이제 재고와 연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분기 대비 3분기 실적 이익이 늘어나는 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결국 그런 모멘텀이 가속화될 수 있는 이러한 요인들이 잘 안 보인다는 데 있죠. 전자 외에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지만 시장이 걱정하는 거는 지금까지 수요가 회복돼서 재고가 확대되고 그다음에 생산이 늘어서 가동률이 올라간다. 이러한 메커니즘이 돌았었는데 점차 걱정하는 거는 수요가 정상화되는데 생각보다 강하지 않는다면 재고가 좀 과잉되고 설비 가동률이 떨어지지 않을까? 사실 그러한 징후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쉽게 말하면 그 밸류 체인, 그러니까 병목 형상이 사라지지 않고 공급 사슬이 흔들리다 보니까 여전히 이런 쪽에 불안감이 작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굉장히 이번 주가 중요한데 뭐 FOMC 이거보다 목요일 날 삼성전자가 3분기 가이던스를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시장이 위를 여냐 아니면 반대로 오히려 박스권 하단을 향해서 또 다시 움직일 가능성도 대비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주 목요일 날 삼성전자 그리고 3분기 가이던스를 어떻게 제시하냐가 시장에서 꼭 우리 투자자들이 보셔야 될 중요한 포인트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결국에는 실적이 좋아지면 또 주가도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최근같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실적 좋아지는 업종군 어떤 쪽을 관심 둬야 될까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많이 앞서 기대를 반영해 온 것이 아니라 올해 하반기 내년에 좋아질 것을 봐야 되는데 여전히 코로나 이슈의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이 오프닝 관련된 것들을 이번 조정기를 잘 활용해서 포트폴리오 재편해야 된다. 물론 아주 긴 장기적으로 본다면 혁신 기업 관련주가 좋겠죠. 근데 현 시점에서 만약에 우리가 6개월 정도를 놓고서 본다면 이번에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상당히 타격을 받았던 곳들, 그래서 주로 서비스업이나 어떤 같은 개통이 되겠죠. 그런 관련주들을 좀 집중해서 보시는 게 일반 투자자 입장에는 상당히 오히려 좀 접근하기가 쉽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정말 요즘같이 이렇게 호재와 악재가 혼재될 때가 그렇게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네. 요인이 있는 반면에 또 대외 변수로서는 어제 같은 경우는 중국 변수가 좀 악재로 작용했고요. 이걸 전부 다 혼합해가지고 8월 달 포트폴리오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핵심은 지수 상단을 너무 지수가 어디까지 가냐 아니냐를 빼고서 생각해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바라보는 거는 좀 덜 기대를 반영한 곳을 봐야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좀 최근에도 보면 상당히 선방했던 섹터 중에 하나가 엔터 기업들이 있었잖아요. 엔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리오프닝 되면은 긍정적 흐름도 있는데다가 숫자도 그런 대로 잘 나오다 보니 굉장히 몰렸던 경향이 있죠. 동시에 시장에서 많이 기대하고 있는 수출 관련주, 수출이 이렇게 잘 나오는데 이건 왜 못 올라갈까? 오히려 궁금한 건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는 종목들은 아직 위를 열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피크아웃 가능성에 대한 경계감들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전략 자체가 예를 들어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나은 거고요. 코스닥보다 코스닥이 나았던 거죠. 그러한 흐름이 아마 여름 내내 지속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아마도 시장이 한 전체적인 방향성을 잡는 계기는 아마 9월 이후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이번 주가 중요한 주라고 여러 번 강조하셨는데요. 목요일 날 네. 삼성전자 그리고 FOMC 회의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됩니다. 금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꼭 챙겨야 될 대내외 변수 한번 짚어 주십시오.
그냥 뭐 같은 말을 좀 반복했는데 FOMC가 일단 나오겠죠. 27일, 28일 날 개최되는데 제 생각엔 별 내용은 없을 겁니다. 아마도 연준의 어떤 특별한 변화 없이 이번에 FOMC는 종료될 거로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오히려 이 변화에 대해서 8월 잭슨 미팅 얘기가 좀 언론에 기사화 되겠죠. 바로 8월 26일에서 28일 예정되어 있는데 아마 그것을 감안한다면 시장은 이미 테이퍼링 국면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최근 흐름을 보면 테이퍼링에 관련된 정책들이 이미 시작된 것들이 있습니다. 과거와 다른 형태의 것들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그러한 그 테이퍼 텐트럼 막 공포스러운 상황은 없겠지만 그러한 흐름 연장선상에 바라보면 결국 연준에서 그 시기를 좀 더 명확히 해주냐 아니냐가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사실 더 제가 이제 계속 강조드리지만 아까 이제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시장이 모멘텀의 속도가 좀 빨라지지 않고 있다는 두려움이기 때문에 불안감을 느낀 투자자들이 안심할 정도의 숫자가 확인돼야 됩니다. 그건 결국 실적이거든요. 그 실적 측면에서 본다면 전자 실적이 정말 무엇보다 중요하다. 제가 몇 번 강조를 드리는데 시장에서 왜냐하면 센티에도 매우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누가 뭐래도 올해 가장 그 심리와 개인 투자를 많이 샀고 전체적인 시장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이죠. 제 걱정과 다르게 전자의 가이던스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온다. 예를 들어서 출하가 늘어도 재고가 큰 문제 없다는 식의 어떤 가이던스를 주면 아마 시장은 우리가 몇 개월 동안 고생을 해도 위가 열릴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최근 흐름을 보건데 그런 어떤 낙관적 기대보다는 전형적으로 좀 위험에 대해서 대비하는 시기가 이번 주 이유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센터장님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우량 회사, 즉 좋은 회사 바이앤홀드 사가지고 오래 가지고 있으면 수익이 났습니다. 근데 금년 들어서는 영 그렇지가 않고요. 특히 최근 한두 달에는 굉장히 빠른 종목 순환매가 나타나니까 우리 동학개미 그리고 처음으로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당혹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초보자,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센터장님께서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종목 순환매 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는 투자할 때 유의사항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뭐 그런 트레이딩의 전문가는 아니죠. 저는 애널리스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트레이딩을 빠르게 하시는 분들한테 조언을 받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드리신 말씀은 우리가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장기적인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결국은 뭐 이런 장기적인 시세 등락에 굳이 연연하지 않고 나는 뭐 계속해서 우량 주식을 늘려가겠다는 전략도 제가 틀리진 않다 봅니다. 근데 만약 저희한테 지금 질문하신 게 한 6개월 내지 1년 단위의 투자의 어떤 계획을 잡고서 본다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여전히 아직 유동성 장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유동성 보강 때문에 실적 밸류가 좀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럴 때 막연하게 이슈 테마를 쫓아다니시기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싼 밸류에 있는 주식들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그나마 실수를 줄이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투자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제가 바라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단기적으로 유용한 전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리 순환매가 빨리 일어나도 유동성을 쫓는 그런 쫓아가는 매매보다는 오히려 우량 기업에 대한 펀더멘탈 투자가 더 유리할 것이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윤지호 리서치 센터장이셨습니다.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